안녕하십니까. 양천구 신정동 목동 아파트에 사는 이명조입니다. 캠핑을 좋아하는 다시 할게요. 양천구 신정동 목동 아파트에 사는 딸 아빠 죄송한데 딸 아들 아빠님. 안녕하십니까. 양천구 신정동 목동 아파트에 사는 딸 아들 아빠 물풀입니다. 본명은 이명조입니다. 캠핑을 한 100번 이상 다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. 떨리고 진짜 머릿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, 지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구로동에 사는 쾌청이라고 하고요. 본명은 이광철입니다.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6살짜리 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캠핑을 다니고 있고요. 온 가족이. 저희는 지금 캠핑 경력은 대략 한 5년 정도 됐고 횟수로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200회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두 남자의 캠핑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혜청님 만나게 된 거는 작년 봄에 캠핑 퍼스트 서부방 정기 캠핑에서 만났는데요. 여기서 서부방은 그 양천구를 포함해서 뭐 구로구나 이쪽 서울 서쪽에 사는 캠퍼들의 모임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같은 조로 만났는데 그 쾌청님 닉네임처럼 되게 쾌청하고 유쾌하고 해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 물풀님은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.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캠핑하시고 이런 열정적인 게 다른 캠퍼 분들도 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물풀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? 그러니까 이게 좀 지어내려고 그러니까 좀 안 되는데. 이거 어렵다. 일례로, 물풀님 같으신 분은, 물풀님 같은 경우는 이제, 약간, 새벽 늦게까지, 종종 이렇게 단체 캠을 하면 술 마실 때가 조금 있어요. 그러면 항상 이제 끝까지 남으셔서 불을 꺼주시는 역할을.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같이 캠핑을 갔을 때,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들어간 적도 있으시고요. 네. 그런 항상 역할을 해주셨고 항상 묵묵하게 그 한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참 분위기를 참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. 저는 부모님 덕에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는데요. 제 돈 들여가지고 텐트를 사서 다닌 거는 2009년인 것 같아요. 2009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회사 일로 좀 되게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막 진짜 정신병원 가기 일보 직전. 그때 또 우연한 기회에 텐트도 사고 타프도 사고 테이블, 의자 이런 걸 막 사가지고 캠핑장에 가서 2-3시간 동안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치는데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 보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다니게 됐죠. 혜청님은 언제부터 다니셨나요? 저희는 조금 약간 틀린데요.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부터 이렇게 들살이는 아니지만 캠핑은 아니지만 펜션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천도 가고 서해안도 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그 집인데 좀 캠핑이라는 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캠핑 스타일은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오토 캠핑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된다는 오토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타프나 텐트도 아이 엄마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다 모든 역할을 하고 여기 옆에 계신 물풀님하고 같이 가더라도 보면 물풀님이 먼저 와 있는 경우에도 저희 이제 와이프, 그러니까 집사람을 이제 와인님이라고 하는데
저희 블로그 상에서는 와임님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분이 항상 이제 뭐 단체 캠이나 이렇게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몇 팀이 가는 그 캠핑을 가면 일단 같이 가는 데까지는 전혀 이렇게 무리 없이 잘 갑니다. 그리고 캠핑하다 도착하면은 이분은 사라져요. 본인은 이제 맥주 일잔 하러 이제 다른 텐트로 가시고 나머지 와임님은 이제 다른 텐트로 가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 둘은 이제 그 다른 집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, 뭐 누나들 찾아서 다른 집으로 가고 결국에 씁쓸하게 이제 혼자서 세팅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좀 비일비재하죠. 물풀님도 아마 뭐 거의 비슷한데 물풀이 어떠세요? 뭐 저는 아까 캠핑 시작한 계기도 그렇지만 저는 집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옛날에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제가 다 혼자서 몇 년 동안 다 해왔고 또 그게 재밌어요.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그래서 뭐 저는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. 가끔가다 이제 열심히 치고 있을 때 그 안사람이 시원한 맥주 딱 갖다 줬을 때 그거 한 잔 마시면서 하면 그게 정말 기분이 좋고요.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다 다니고요.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둘째가 이제 CB에서 또 어린이 합창단에 다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쁠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는 그 막내만 데리고 부자 캠핑을 좀 다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캠핑하기 전에도 저도 이제 집에 있지는 않았거든요. 주말에 항상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애들 다니고 애들한테 이제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또 캠핑이었거든요. 근데 한 가지 큰 차이는 저는 저로 봤을 때는 예전에 그냥 놀러 다니는 그때랑 지금 가족들이랑 캠핑을 다닐 때랑은 가족을 바라보는 게 좀 뭐라고 해야 좀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사랑스럽고 고맙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끔 제가 들 때가 있어요. 좀 그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가족을 중시한다 하는데 저는 캠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족을 중시해서 캠핑을 한 게 아니라 캠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을 중시하게 되는 좀 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루틴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어떤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캠핑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첫째는 그게 좋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. 저 또한 일단 힐링 참 좋은 얘기죠.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술 이게 좀 술 문화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주중에 5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틀이 보상을 해주는 그게 역할을 캠핑이라는 취미가 확실하게 그거를 또 메꿔주는 듯해요.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전 재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동네에서 지금 놀 데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또래들 만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도 좋고 그러니까 뭐 즐길 거리도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만나고 저 외에 다른 캐무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쉽게 저희 이제 3, 40대 사람들이 다른 뭐 사회적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이 캠핑이라는 그 문화가
그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캐물을 만났을 때는 좀 사회에서 다른 뭐 이렇게 거래처 사람이나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만나는데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것 자체가.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저희도 그 캠핑을 다니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활동적이지는 않았어요. 저희 아이들은. 근데 캠핑을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 만나고 그 위에 뭐 형들, 누나들 만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밝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. 주말에 그 주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TV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살았고 그 저희 와이프님은 뭐 집안 청소 같이 하자, 뭐 빨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가져와라, 뭐 그렇게 이제 뭐 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캠핑 같이 하면서 최소한 이제 뭐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. 주말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,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주말에 같은 취미를 영위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. 다른 가족에 비하면 뭐 거의 대부분 그 주말 내내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좀 많이 이렇게 얘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. 제가 이제 말 주변이 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, 어쨌든 그 주말에 이제 같이 캠핑을 가면 여럿이 가서 같이 어울리더라 하더라도 안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따로 한 잔 먹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 얘기도 얘기하고 또 아쉬웠던 거나 좀 불만도 얘기하고. 근데 예를 들면 집에서 예를 들면 아까 했지만 뭐 청소 안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야외에서 캠핑장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틀리거든요.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좀 이건 좀 아쉽다 싶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술문화죠, 술문화. 술문화가 좀 가장 아쉬워요. 그러니까 저희 그 와이프님 같은 경우도 술을 좀 많이 하세요. 요새 캠핑장 가면 와이프님들이 좀 많이 하시고, 저희도 좀 남자들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캠핑 같이 다니시는 이렇게 캐무들이 보면 일단 뭐 남자들도 편해야 되지만 실은 와이님들이 같이 서로가 편해야지 이게 되거든요.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편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와이님들이나 뭐 저희 뭐 만나는 뭐 캐무들이나 너무 편하다 보니까 조금 평상시보다 술을 좀 더 많이 먹는다는 거, 야외다 보니까, 그리고 좀 늦게까지 먹는다는 거, 대신에 그 다음날이 힘들다는 거, 네,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입니다. 근데 실제로 밖에서 먹으면 덜 취하는 게 맞나요? 네, 그건 확실해요. 평상시 주량의 약 한 1.5배에서 2배는 먹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쉬운 게 이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 있잖아요. 만날 기회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. 이제 평일에는 다 직장 다니기가 힘들고,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건 좀 이제 불효자가 된 건데 주말에는 잘 못 찾아가고 그 중간중간 공휴일이 있잖아요. 그때를 노려서 찾아뵙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,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한테 소홀해진 건 아니고 그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죠. 네, 맞아요. 평일날 찾아뵙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친구들도 평일날 찾아뵙고 찾아가지고 만나고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술이네. 주말에 비가 오면 네. 그래도 가죠. 저희 뭐 심지어 그 52주 그 사이에 태풍은 안 오겠습니까? 네,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눈보라는 안 치겠어요. 그래도 갑니다. 그래도 가서 그것도 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어요. 저희가 얼마 전에 9월달에 공주에 아름다운 농장이라는 그 캠핑장을 갔는데, 그 당시에도 비바람이 상당히 많이 왔죠. 네, 상당히 많이 불고 상당히 많이 왔어요. 심지어는 다른 캠핑장 쪽에서는 이제 텐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비상을 해서 타프들은 좀 많이 찢어지고
그런 상황에서 뭐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고요.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데뷔는 좀 잘하나 봐요. 그래도 나름.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타프나 뭐 이렇게 뭐 텐트나 이런 것들이 뭐 비상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. 물론 뭐 거기가 비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비바람이 안 불 리는 없고 똑같은 그 악조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너무 잘 놀았어요. 저희는 이렇게 뭐 비를 맞더라도 우비 이렇게 쓰고 그리고 타프 안에서 캐모들끼리 술 한잔도 하고 곡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올해 캠핑 중에 가장 재밌게 보낸 그 캠핑 중에 하나가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. 뭐 진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캠핑을 못 다니거든요.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기후 여건을 감안하면 1년에 한 20번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. 근데 뭐 비 온다고 못 가나? 눈 온다고 못 가나? 뭐 그렇죠. 영하 네. 20도로 떨어진다고 못 가나? 뭐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그럼 만나게 되는 거죠. 저희 이제 잊지 못할 캠핑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. 자,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? 자, 이제 잊지 못할 캠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물풀님 네.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. 알겠습니다. 잊지 못할 캠핑 중에 첫 번째는 올 신년 캠핑이었는데요. 1월 뭐 한 4일인가 아마 그때 갔던 것 같은데 화천에 있는 딴산 유원지에 갔었어요. 산천어 축제요. 네. 네. 근데 거기가 그날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그 추운데 이제 그 딴산 유원지는 전기도 잘 안 되는데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하 2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그 산천어 축제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산천어도 잡고 이제 잡은 물고기 가지고 회도 떠먹고 완전 꿀맛이었거든요. 근데 오전 내내 못 잡으셨잖아요, 사실은. 나중에는 많이 잡았습니다. 같이 하는 캐무들이 있고 캠핑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나 뭐 진짜 눈이 오나 춥나 뭐 그래도 충분히 그거를 넘어가는 그런 이렇게 기쁨과 재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은 그런 날을 더 기억해요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언제가 제일 즐거웠냐 그러면 동계 캠핑 그 추운 날, 눈 많이 올 때. 그러니까 애들은 그 추운 날 맨발로 해먹을 타요. 그래도 애들은 추워하지 않아요. 오히려 어른들이 춥지. 근데 춥긴 추울 거예요. 그게 지네들이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춥긴 추울 겁니다. 저는 동계 캠핑이 진짜 오토 캠핑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온 천지가 놀거리예요. 뭐 특별히 놀거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물론 눈이 오면 더 좋고 그래서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참 재밌어요. 눈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 추운 겨울날 스노우 캠핑 이걸 참 좋아해요. 자, 캠핑을 하면 낭만이 있잖아요.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 낭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캠핑하면서 일단 뭐 화롯대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우리 멍 때린다고 하죠. 멍 때리죠.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 자체를 보면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볼 때도 있거든요. 근데 맞아요. 그 자체가 멍이 참 중요해요. 그 자체가 낭만이고 네. 그리고 또 그 모닥불 옆에 오선오선 둘러앉으면 그 말 하나하나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서로 얘기할 때도. 그리고 되게 볼도 좀 이게 밝게 이게 상기되면서 뭔가 좀 제 느낌이 뭐냐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게 꼭 어떤 뭐 사랑을 하는 사람들 첫사랑을 느끼는 사람들 위험할 때
아니 그런 표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저녁에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별 보는 것도 참 좋잖아요. 네, 아니 이게 별이 진짜 이렇게 그 쏟아질 듯한 그런 캠핑장을 가게 되면 그 파란 날씨 그런 날씨에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별을 보게 되면 아 정말 또 상당히 운치가 있고 뭔가 좀 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. 참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그 다니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몇 장이 있는데 저랑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런 그런 사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뭐라 우리 가족이 행복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건데 그게 모닥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진짜 뭐 따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따뜻하지만. 무대가 브라보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캠핑에서 브라보가 캠핑을 통해서 확실하게 브라보 된 듯해요. 네, 그거는 확실한 듯합니다. 이것만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. 떨린데. 물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긴 한데 저는 1번으로 뽑자면은 캠핑장에서 앰프를 크게 틀고 새벽까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직까지.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.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.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저희 또한 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하지만 대부분 캠핑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목소리 톤 다운이 돼요. 톤 다운을 해서 대부분 뭐 그래도 그 옆에 텐트나 뭐 이렇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민폐가 안 가도록 그 상당히 좀 주의를 해요.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이제 캠핑을 이렇게 몇 팀이 같이 가게 되면 아예 구석진 자리로 가요.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하고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뭐 단체 캠을 하게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려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이 텐트가 정말 텐트이다 보니까 이게 벽이 아니거든요. 그냥 철조거리 하나인데 이렇게 목소리 톤 자체가 상당히 좀 높으신 분들이 술 한잔 드시면 뭐 저희 또한 뭐 아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종종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톤 다운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예,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 얘기하는 한맥각 캠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, 근데 이게 좀 밤 10시 정도 넘어가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톤 다운도 좀 하고 목소리 좀 낮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아이들이 잘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 좀 했으면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자제 좀 했으면. 캠핑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화성에 있는 모 캠핑장을 갔어요. 근데 그 연세가 꽤 많으신 한 70이 넘으신 분 같은데 그분이 커다란 텐트를 혼자 치시고 장작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깝게 봤어요. 좀 외롭은 분인구나 했는데 저녁에 되니까는 뭐 아들, 뭐 며느리, 손주들 쫙 와가지고 막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. 그거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전 그때 그게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뭐 언제까지란 건 없고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. 캠핑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라도 양천구에서 아직까지 캠핑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네. 캠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
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장비를 천천히 사라. 뭐 매장이나 캠핑장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 사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을 시작할 땐 시설이 좋은 캠핑장에서 해라. 왜냐면 그 아내나 아이들한테는 그 좋은 이미지를 남겨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놀거리, 뭐 볼거리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라.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, 캠핑. 가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고, 뭐 어른들도 놀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라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생각만 하지 말고 캠핑을 해라. 생각만 5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동안 애들은 다 컸어요.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생각만 하지 말고 캠핑을 시작하라.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양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